안녕하세요. 11월 20일, 매매 일지, 매매 녹화, 차트 분석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밤 사이에, 추가 하락 이후에, 그 다음에,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줬고, 뭐, 시원하다라고 하기보단 어쨌든 유의미한 반등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의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상승에 대한 하락 조정. 그러면은 이 지금 하락 조정이 어디까지 될 건가에 따라서 조금 앞으로의 매매 계획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한 파동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예. 이렇게 또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하락하는 신규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 안 하고요.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앞에의 분석을 잘못한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또 다이버전스가 잡힐 확률이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그러면 저는 또 들어갈 겁니다. 예. 왜 그렇게 하냐면 한 번 더 떨어지면 이 매물대를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매물대를 결국 뚫어내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숏한 사람들이 뭐 이런 구간에서 탔겠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부분 익절이라도 해야 되는 자발적 매수자가 돼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롱 위주로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자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이제 다 부셔버릴 만큼의 악재가 떠서 뭐 그래서 반등 거의 안 주고 그냥 바로 꽂아버릴 수도 있지만 이 가능성은 뭐 미군이 미국이 또 뭐 테러를 받았다던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중요한 나라 그 막 좀 선진국에서 또 전쟁이 난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은 그런 일이 뭐 발생 안 하리란 법이 없지만 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구간이 솔직히 해석은 안 돼요. 이거는 뭐 저의 한계지만 저는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임펄스 하락의 카운팅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1, 2, 1, 2, 3파동, 4파동, 5파동, 4파동, 5파동 해서 이렇게 한 추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경신해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게 현재 입장이고요. 근데 갑자기 이게 보이는데 뭐냐면 여기까지 임펄스 카운팅은 맞는데 이렇게 불규칙 ABC 조정 나오고 떨어질 수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지금 녹화하면서 갑자기 보이는 건데 안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온 게 임펄스 같았거든요. 그러면은 불규칙 ABC 조정은 C파동이 임펄스로 나오니까 그거에도 부합하거든요. 그 가능성도 없진 않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거의 조정이 끝났고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긴 했네요. 만약에 이런 분석을 사용한다면 임펄스 하락, ABC 조정 나오고 이제 임펄스 재차 하락. 근데 기간적으로 너무 짧은 게 조금 걸리는데 아무튼 이 가능성도 조금 더 올라갔다. 바로 하락하는 시나리오도 조금 더 올라갔다. 근데 다른 근거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자리는 이 파동을 뭐 임펄스로 보든 ABC로 보든 상당히 반등이 나올 만한 근거들이 모이는 자리거든요. 계속 누군가는 기다려왔을 그런 자리인데 물론 여기까지 떨어져주면 베스트예요. 여기는 진짜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고 618 구간이고 뭐 사람들 다 이 매물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 8만 뭐 3, 4천, 83K, 82K, 84K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사실 그 너무 뻔한 분석이라서 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분석을 이어가면은 여기가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근거는 일단 여기서 4시간봉 다이버전스가 너무 확실히 잡혔다. 네. 그리고 둘 다 저점을 경신할 때 거래량 모두 유의미하게 터져줬다. 네, 물론 뭐 엄청 드라마틱하게는 아니지만 떨어지는 동안 기존의 이런 뉴트럴 구간에서의 매매보다는 확실히 과매도 과매수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튀어줬잖아요. 1시간봉으로 보면 더 뚜렷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저점을 경신하는 이런 캔들에서 거래량이 터져줬고 이 자리는 1시간봉으로도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어 있고 4시간봉으로도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어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 근거만으로도 들어가기에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명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의 일봉이 양봉으로 마감된다면 이 구간이 이렇게 엄청 짧은 다이버전스가 있긴 있어요. 요 저점과 요 저점 간에. 예. 사실 이런 다이버전스를 믿고 들어가는 거는 좋은 매매는 아닌데 일봉 다이버전스가 자주 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그리고 일봉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추세 전환이 꽤 유의미하게 장기간 나온다라는 걸 고려한다면 이것도 뭐 근거의 메인 근거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는 이 매매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상황임을 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일 정석적이고 좋은 다이버전스는 어느 정도 기간적인 횡보 이후에 다시 저점 경신 후에 다시 올라와 주면서 이 정도 간격이 아니라 여기 떨어져 줬으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긴 좀 짧다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체크하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ABC가 다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하면은 계속 롱, 반익절, 뭐 손절이 나가더라도 계속 롱, 손절 뭐 이렇게 나가더라도 계속 받아보려고 할 것 같아요. 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근거만 계속 살아있다면 왜냐면 이 구간을 뚫는데 한 번에 슉 뚫진 못하고 적어도 계단식으로 올랐다가 계단식으로 떨어졌다가 이러면서 뚫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반등을 먹어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장기 관점이 어떻게 되냐라고 본다면 지금 이 자리가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상승 파동이라고 본다면 618이긴 하지만 618에 거의 다 오긴 했지만 기간적으로 너무 짧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짧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파동의 하위 파동일 수는 있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에 대한 조정이 절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A가 끝났고 B가 올라갔다가 C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0.618에서 한번 나올 것 같고 아니면 0.5에서 0.382 이 구간에서 나올 수도 있죠. 이 구간에서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시나리오도 있으니까 이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메인 관점이긴 하지만 조금 낮은 확률로 이런 그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채널이 거의 다 왔거든요. 아마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만났나 봅시다. 아직 닿진 않았네요. 네. 뭐 한 번 더 떨어지면 닿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불규칙 플랫 조정이잖아요. ABC로. 물론 여기가 임펄스처럼 보이진 않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불규칙한 ABC 조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희망이 섞인 분석이긴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나의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강세라서 강세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 기간이면은
이 상승에 대한 충분한 기간적인 조건은 만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적인 거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기간적으로 만족해서 이 자리가 또 그런 측면에서는 연말 불장 또는 내년 초 불장을 예고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면은 계속 저점이 나왔다 했다가 계속 손절이 나가고 뭐 본절이 나가고 해서 저도 이제 크게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시드가 감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확률적으로 그냥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그게 충분히 유의미한 시간 프레임에서 나온다면은 다른 근거, 뭐 매물대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랑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랑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괜찮은 근거가 모이면 적극적으로 롱을 받아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틀리더라도. 대신 틀렸을 때 손실의 크기가 크지 않으려면은 배율 조절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익절을 함으로써 본절로 끝나는 매매를, 분석이 틀려도 최소한 본절로 끝나는 매매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나왔을 때 임펄스식으로 나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 전체 이 A 하락에 대한 0.5 구간인데 0.5 구간 수준까지 이 매물대 저항을 만나기 전까지 임펄스식으로 나왔다 하면은 저는 조정에 여기서 롱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 같아요. 전환점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다시 임펄스가 나오면서 3파로 시작되고 고점에서 저항받고 5파가 완료되면서 이제 신규 임펄스 파동이 완료되면서 이제 진짜 불장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물론 535로 ABC로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 ABC 나오고 다시 535 하고 ABC 조정이 ABC 나오고 이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임펄스 나온다라고 해서 연말 불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떨어지는 거에 롱을 받아볼 만한 충분한 근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설령 ABC로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ABC 나오고 ABC 정도는 올라줘야 이 하락 A에 대한 기간적으로 좀 만족을 하고 C를 이제 떨어질 준비를 하기 위한 좀 충분한 기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전략에서도 당분간은 롱을 받아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게 382 구간이 됐든 0.5 구간이 됐든 뭐 618 구간이 됐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적절한 전환점이 나오면은 숏 스위칭을 하든 숏 스위칭까지 하든 아니면은 롱에 대한 익절만 하든 아무튼 롱을 계속 들고 갈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큰 전략은 이래요. 그리고 세부 전략은 아직 뭐 파동이 안 나와서 뭐 해석하기가 어렵고, 근데 지금의 반등을 어떻게 쪼개볼 수 있느냐는 한번 뭐 그래도 체크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가 상승의 기울기랑 또 안에 세부적으로 조정을 짧게라도 주면서 갔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임펄스 파동이 나온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ABC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다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승에 대해서 618 구간을 터치해주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올려서 이 고점을 뚫으면은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다음 임펄스 파동이 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격을 들어가 볼만도 한데 저는 추격 매매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 추격은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도 작은 소파동에서 조정이 나오겠죠? 여기서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전환점 매매가 되겠죠. 다만 이 하나의 큰 프레임 내에서 본다면 추격식으로 되겠지만 어쨌든 마인드상 여기 넘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것과 여기서 이제 충분히 올라갔다가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 보고 그때 맞춰서 들어가는 거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방식에서. 아무튼 618 구간에서 15분봉 기준으로 거래량도 터져주고 여기가 또 꼬리가 달린 캔들이거든요. 꼬리가 달린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 여기가 지금 계속 횡보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꽤나 유의미한
시점이 나온 거 아닌가, 이 상승에 대한 충분한 되돌림이 아닌가. 그리고 설령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게 조정의 끝이 아니더라도 올라갔다가 다시 뭐 이 정도 매물대에서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15분봉으로도 다이버전스 구간, 걸칠 구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더 확실한 근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선. 아무튼 저는 그래서 포지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지션에 들어가 있고, 이 양봉을 보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쯤에서 숏한 거를 정리를 했고, 롱 스위칭까지 비중을 넣었는데 이 손절선까지 너무 멀잖아요. 여기가 이제 진입 근거가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비중을 엄청 적게 들어갔어요. 따지자면은 전체 시드의 한 20%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뭐 손절 리스크가 한 전체 시드의 7%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정말로 안전하게 이제 일단 들어갔고, 만약에 아까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여기서 확실한 근거가 나오면 전 여기서 나머지 시드를 투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평단이 대충 좀 아래에 치우쳐서 잡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진입한 근거의 저점에다가 손절 로스를 걸고, 스탑 로스를 걸고, 그 다음에 이 롱을 먹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올라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올라가던 중에 잠깐의 시간적, 기간적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다시 나머지 시드를 넣어서 평단을 한 이쯤에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먹어보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분석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더를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더를 제가 왜 계속 주구장창 보고 있냐면, 이번 장에서 물론 이더도 많이 오르는 구간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더의 상승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소 한 파동 아니면은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이마만큼의 상승이 한 번 더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한 파동이면 적어도 뭐 1대1이더라도 뭐 $10,000 또는 $9,000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최소 뭐 5파동이라고 하면은 대충 $5,000쯤에서 다시 멈추고 5,000에서 6,000 사이에서 멈추고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더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기간 대비 수익률은 이더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더 BTC 차트를 보면 되는데, 이더 BTC 차트도 임펄스 카운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카운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파, 그리고 3파, 5파가 나온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1파, 3파, 4파, 그 다음에 5파가 좀 길게 5파 연장으로 나온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카운팅이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물론 이렇게 ABC다 라고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눈에는 이런 가파른 구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임펄스 가능성을 더 높게 칩니다. 그리고 여기 수렴 후 5파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임펄스 충격 파동이면은 지금 장세가 이 이더 BTC 차트가 올라갔다가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 있거든요. 굉장히 거의 10년 가까이 동안. 근데 이더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비트도 올라가는 만큼 이더도 어느 정도 알트코인에서 대장주로서 가려면 이 수렴에 상단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수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더 BTC 차트가 앞으로 상승이라는 거는 비트 대비 이더의 상승률이 크다 또는 하락률이 작다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롱 관점을 유지함에 있어서는 이더를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어 있고, 뭐 일봉은 아니겠죠. 근데 거기다가 여기서부터 한 파동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 확실한 ABC일 것 같아요. 일봉 다이버전스도 잡히고. 그럼 그때부터 이더 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올라가도 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웨지 보이고 여기에도 웨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ABC 만들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이게 리딩 ABC 나와서 이제 진짜 쭉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거 가능성은 좀 더 낮을 것 같은데 아무튼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더도 지금 이 하방 트렌드를 그리는 이 선에서 이 트렌드 라인을 터치해주고 급격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더를 매매해도 됐었는데 이더는 4시간 봉 다이버전스가 없어서 매매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BTC가 더 근거가 뚜렷해 보여서 BTC를 일단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거고, 나중에 이더가 진짜 이게 찐 반등이면은 이 상단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저항받다가 지지받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타이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전 지지받는 양봉을 보고 그때 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은 이 밑에 추세선 아래로 다시 들어왔을 때 손절을 칠 거고요. 그러면은 이더는 먹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더는 어쨌든 여기서부터 A, B, 그리고 C가 이렇게 웨지 마무리, 엔딩 마무리로 나왔기 때문에 이 카운팅도 상당히 정확하게 떨어지고 시간적으로도 이 상승에 대한 충분한 기간적 가격적 조정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618도 넘었고 이미. 그래서 상승을 충분히 롱을 받아볼 만한 타점이다. 근데 얘가 한 가지 불안한 거는 매물대가 어중간하게 이런 작은 매물대 구간에서 나왔다.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뭐 그것도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저도 경험적으로 이런 매물대에서도 충분히 반등이 나왔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분석은 더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분석이 아니라 그 손절 잘 지키고 또 그냥 거시적으로 계속 자기의 원칙에 따라서 매매하면서 작은 승률의 차이와 손익비를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분석을 뭐 기깔나게 잘하고 이런 게 이제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과는 좀 별개의 일이다라는 거를 좀 진심으로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지만 그걸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쳤지 그거를 저의 매매에 어떤 철학으로 삼지는 않았거든요. 뭐 그런 의견도 있겠지. 뭐 그것도 합리적인 의견이겠지. 하지만 나는 분석을 더 기깔나게 해서 더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가야겠다.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분석에 치중하면 치중할수록 그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자신의 예측에 따라 움직여 주길 바라는 기대가 생기기 마련이고, 기대가 생기면 뭐 희망도 같이 생기고, 그러면은 실망도 굉장히 커지고, 그럼 실망이 커지면은 손실과 함께 실망이 생기면 이제 감정의 요동으로 이어지거든요. 뭐 좌절을 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슬프거나, 그러면 이 감정은 거의 무조건 99% 확률로 다음 매매에 영향을 줍니다. 저의 한에 있어서는 거의 100%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원칙적으로 매매하는 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개판인 매매가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매매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석에 힘을 쏟지 않고 내가 원칙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네, 뭐 저의 갑자기 바뀐 철학까지 이야기하게 됐는데, 이더도 롱을 가리키고 있고 비트도 롱을 가리키고 있고, 비트가 한 파동 더 떨어져서 일봉 다이버전스까지 만들어주면 아싸리 완전 좋은 자리겠지만, 우선 지금 저는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저점 나왔다 계속 틀리긴 하는데,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틀리더라도 원칙에 따라 매매해서 손실을 봤으면 그건 잘한 매매입니다. 근데 틀렸는데 이익이 났어요. 이거는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안 했다라는 결과물이거든요. 틀렸는데 어떻게 이익이 나? 본절 아니면 약손절로 끝나야지. 그래서 물론 반익절을 좋은 구간에서 잡으면 약익절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약손절이 아니라. 근데 그런 케이스 말고 그냥 재수떼기로 원칙에 따라서 매매 안 했는데 그냥 뭐 추격을 했다든지 충분한 근거 없이 롱을 잡아서 이익을 봤다든지, 그렇게 매매하면은 그게 나중에 크게 돌아옵니다. 크게.
큰 손실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사이클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복수심도 없고, 네. 그냥 시장이 주는 대로 그렇게 매매하려고 합니다. 예. 잡소리가 길었고, 이제 분석했고, 매매 복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매 복귀를 해보면, 5분봉으로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5분봉을 분석함에 있어서 쓰진 않지만, 5분 안에 스위칭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어제 매매 일지 작성한 게 아마 19일 저녁쯤이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임펄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롱 잡았던 거 익절, 여기서 본절이 나갔고, 여기서 다시 롱을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A, B, C 올라갈 걸로 기대하고 이 근거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여기다가 이제 손절선을 긋고 손익비가 한 2대1 정도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어제 이제 밤 사이에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여기 본절 여기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 들어갔고 여기서 2차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여기서 15분봉 다이버전스가 있었습니다. 15분봉으로 보면은 이 저점과 이 저점 말고 이 저점까지 나왔을 때 이 양봉이 뜨면은 15분봉 다이버전스가 잡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음봉이 바뀌면서 바로 깨졌죠. 그래서 저는 이 양봉을 보고 추가로 롱을 탔고 나머지 C들을 그래서 결국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들어갔지만 근거가 되는 이 저점이 깨지면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손절이 한 수수료까지 합하면 9점 몇 % 되겠죠. 예, 그렇게 나가서 여기서 롱 들어간 건 손실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경신해 주면서 분석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펄스인지 그건지 헷갈렸지만 어쨌든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가 이제 새벽에 1시간봉 다이버전스가 잡혔고 요 저점과 요 저점 간에 그리고 4시간봉으로도 9시까지 기다려보니까 이렇게 꽉 찬 양봉을 그리면서 4시간봉으로도 다이버전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원래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여기서부터는 떨어져도 계속 상승을 먹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롱 반익절, 반손절 이걸 계속 반복하더라도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마인드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어제 새벽 되게 늦게까지 기다렸거든요. 제가 어제 이거 손절을 보고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한 3, 4시까지 깨어 있었는데 이 시간봉 이후에 이 저점 깨고 그 다음 시간봉은 양봉을 그려줄 거다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면 1시간과 4시간 1시간 다이버전스가 생기니까. 근데 안 생기고 그 다음 시간까지 안 생겨서 한 4시 좀 넘어서 잠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1시간 뒤에 시간봉이 하필 양봉이 걸려서 1시간만 더 참았다가 잤으면은 좋은 타점을 가지고 현재 차트 흐름을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 5시 봉은 6시에 마감되니까 그러면은 그냥 날밤을 새야 되는데 제가 요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해 뜨는데 자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기회를 놓쳤고 어쩔 수 없죠.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잠은 자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타점을 늦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4시간 봉 완료되는 거 보고 이거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은 저점을 잡는 방향으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점을 안 주려는 무빙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추세선이 근거가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하단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저배율로 여기까지의 제한 손실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배율로 들어갔습니다. 배율 5배로 시드를 반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한 2.5배로 들어갔죠. 그래서 롱을 들어갔는데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와서 떨어지더라도 저는 또 남은 걸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한번 좀 시원한 상승이 나오는가 싶더니 이제 여기서 15분봉 기준으로 15분봉 다이버전스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거 여기서 약 익절을 했습니다. 2.59%.
뭐 별로 뭐 거의 총 시드로 보면 1%, 2%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숏 스위칭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 매매 룰상 15분봉 다이버전스가 확실히 잡히면 카운팅상 크게 무리가 없으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매물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나올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숏 들어갔고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좀 짧게 짜서 보이면 손익비가 1대1 지점인 구간에서 반익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반익절 한 순간 제가 손절선을 터치하러 이 차트 흐름이 손절선을 터치하러 가더라도 본절로 끝나요. 최종적으로. 익절, 반익절, 반손절 똑같이 10% 10%로 비중을 실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순간 나머지 포지션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떨어지더니 올라가더니 떨어졌는데 제가 두 번째로 타겟으로 잡은 익절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인 이유는 이게 임펄스로 그때까지 보였고 ABC가 나오면 618이나 여기 매물대 있는 382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도 지금 생각났는데 618에서 반등 나오면 그 다음이 이제 시원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고 382까지 떨어져주면 그냥 535로 ABC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618과 이 매물대가 겹쳤기 때문에 이게 임펄스가 맞다면 여기서 조정을 끝내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기간적으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반을 익절을 합니다. 먼저. 나머지 반을 익절을 했는데 이게 아마 나머지 반의 3분의 1을 익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3분의 2가 네, 그죠. 3분의 1 정도가 또 추가로 남았죠. 전체 시드에.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정리를 했냐면 요 양봉을 보고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다이버전스 같은 건 없지만 지금 보면 5분봉은 있죠. 5분봉 다이버전스 있는데 5분봉 다이버전스는 근거로 삼지 않기로 했으니까 스킵하고 어쨌든 여기서 15분봉으로도 양봉이 뚜렷하게 잡혀서 그냥 나머지 포지션도 정리합니다. 네, 나머지 포지션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갔던 거, 숏 들어갔던 거, 여기서 1차 반익절, 그리고 나머지 6분의 1 1절, 나머지 6분의 2 익절 하면서 포지션 종료했고, 그리고 여기서 롱 스위치 갑니다. 왜냐면 618 근거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카운팅 상으로도 임펄스 ABC 조정으로 하는데 기간적으로나 크기적으로나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근거 점수로는 3점이 안 되긴 하지만 들어갈 법한 매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확실히 믿진 않았어요. 확실히 믿었다면 여기다가 손절선을 그어놨겠는데 여전히 손절선 여기다 그어놨거든요. 그 이유는 한 차례 아까 얘기했듯이 한 차례 올라갔다 또 떨어져도 틀린 분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잡은 거는 좀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잡은 거지만 어쨌든 임펄스에 대한 ABC가 더 길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기간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잡겠다라는 마인드로 여따 손절선 긋고 남은 시드를 남겨놨고 여기서 들어가면은 그때는 여기서 나온 어떤 골이나 저점에다가 손절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수익을 보려고 기다리겠죠.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전략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포지션 들어가 있고 지금은 약간 기간적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얘를 좀 자세히 볼까요? 1분봉으로 보면은 확실한 수렴처럼 나오고 있네요. 예. 뭐 제 눈에는 그냥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네. 근데 뭐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죠. 이게 수렴이라서 수렴 2파 나오고 3파 올라갈 수도 있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분석과 복귀 모두 마무리했고 이제는 기다리면서 밑에서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뚫고 올라간다면은 어느 정도 저항받는 라인에서 조정이 나올 때 더 들어갈지 말지를 실시간으로 결정하는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타겟은 지금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밑에서 만약에 받는다면은 96,000대로 잡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하락에 대한 382 구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매물대가 분명히 쌓여 있기 때문에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서 밑에서 추가 포지션 진입한다면 최종 익절가를 엿다 가져갈 거고요. 만약에 이대로 그냥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최종 익절가를 그때 차트의 흐름을 보고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반을 덜어내든 뭐 3분의 1을 덜어내든 여기서 부분 익절은 할 겁니다. 이렇게 바로 올라가더라도. 왜냐면 바로 짧게 ABC 나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포지션은 이게 임펄스가 맞다면 적어도 이 큰 시간 프레임에서 조정이니까 반등이니까 여기까지 땡겨서 10만 3천까지 들고 가도 되겠네요. 만약에 그러면 요 매물대에서 저항 나올 거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아니면 임펄스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뭐 같은 말이라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랑 더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녹화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또는 가르쳐 주듯이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분들과 어떤 이런 말로써 소통하려는 의도는 거의 없습니다. 가르치려는 거는 제로고 그런 의도는 제로고 소통하려는 거는 만약에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뭐 소통할 수도 있으니까 그 상대방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최대한 존대를 하면서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가장 뭐 90% 이상의 의도는 나중에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좀 편안하게 들을 수도 있고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고 또 그냥 지나치다가 이 채널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반말을 듣는 것보다는 어쨌든 존댓말을 듣는 게 좋잖아요. 존대가 섞인 표현을. 그래서 그런 의도로 그냥 존대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니까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 좀 영상으로 이유를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칠 실력도 안 되고 저 역시 지금 시장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잣말로. 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멘트도 어쨌든 보신 분들이 있다면 듣고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